오늘은 나이 들수록 왜 좁은 집이 좋은지,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40년 경력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간 건축가로 일하며 수많은 집을 설계했고, 은퇴 후에는 노인복지주택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노년층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큰 평수의 집을 마련하려 합니다. 자녀들이 놀러 오면 어떡하지? 손주들이 와서 뛰어놀 공간이 필요해. 그동안 모은 돈으로 마지막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하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노년층은 막상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더 행복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오랜 친구 김 선생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은퇴 후 자녀들을 위해 55평 크기의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자녀들이 주말마다 방문했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가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난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사용하지 않는 방들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진 것이죠. 결국 그들은 3년 만에 18평 크기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이 확 줄었고 관리비도 크게 절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 크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작은 집이 주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작은 집의 첫 번째 장점은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집은 청소와 정리정돈이 쉽고 체력 소모가 적습니다. 1시간이면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고 모든 물건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이점입니다. 관리비, 난방비, 전기세 등 모든 생활비가 크게 절감됩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으로 차라리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즐기는 것이 노후의 삶의 질을 더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작은 집은 동선이 짧아 낙상의 위험이 적고 비상시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손 닿는 곳에 있어 위험한 동작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넓은 공간은 오히려 외로움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아늑한 공간은 마치 포근한 안식처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많은 노년층이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불안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이 노후에 적합할까요?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이상적인 노후 주거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면적은 60에서 7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8평에서 21평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부부가 생활하기에 충분하면서도 관리하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방은 2개면 충분합니다. 하나는 침실로, 다른 하나는 취미나 손님방으로 활용할 수 있죠. 구조는 가능한 단순해야 합니다. 복도는 짧게, 문턱은 없애고 모든 공간은 효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방과 거실은 하나의 공간으로 터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이고 부부가 서로를 항상 볼 수 있어 안전합니다. 욕실은 특히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고 안전바를 설치하며 출입구는 넓게 만들어야 합니다. 샤워 부스보다는 욕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신욕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문은 크게 내어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 너머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충분한 채광은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납 공간은 키 높이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넣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거나 허리를 굽혀 낮은 곳을 뒤질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의 어머니는 83세에 34평 아파트에서 18평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지만 이사 후 한 달 만에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좋아하신 점은 혼자 있어도 덜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집에서는 텅 빈 방들이 외로움을 더했지만 작은 집은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죠. 72세 박 선생님은 퇴직 후 시골에 큰 집을 지었다가 2년 만에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오셨습니다. 넓은 마당의 관리가 힘들었고 겨울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도시의 작은 집에서 살면서 오히려 더 많은 취미 활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겪으면서 노인을 위한 주거 문화가 잘 발달해 있습니다. 도쿄의 한 실버타운은 모든 주거 공간을 14평 이하로 설계했는데 입주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으면서 노인을 위한 소형 주택 설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도쿄의 실버우드 주거단지는 평균 10.5평의 크기지만 입주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합니다. 건축가 다나카 히로시의 설명이 인상적인데요. 일본의 노인주택은 필요한 것만 담는다는 철학으로 설계됩니다. 35제곱미터의 공간에 부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죠. 특히 수납 공간 설계에 집중합니다. 계절별로 옷을 보관하는 공간, 취미용품을 두는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쿄에 사는 82세 사토 요시코 씨는 12평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집은 마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작지만 그 안에 일상의 모든 맛과 향이 담겨 있죠. 큰 집에서는 미처 몰랐던 생활의 섬세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컴팩트 리빙이라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약 12평에서 15평 규모의 주거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의 실버타운 세니어햄의 73세 마리아 안데르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간이 아닌 시간을 소비합니다. 작은 집에서 살면서 절약된 시간과 비용으로 취미생활과 여행을 즐깁니다. 매주 2번씩 합창단에도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새로운 도시로 여행을 떠나죠. 이번에는 덴마크로 가볼게요. 덴마크에서는 작은 개인 공간과 풍부한 공용 공간을 결합한 코하우징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코펜하겐 근교의 실버가든 단지는 개인당 약 13.5평의 주거 공간과 넓은 공용시설을 제공합니다. 이곳에 입주하신 68세 피터 닐슨 씨는 개인 공간은 작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주방, 도서관, 운동실이 있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작은 집, 큰 행복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민헨의 작은 집, 큰 행복 프로젝트는 노인들을 위한 소형 주택 단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집이 정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약 12평의 작은 집이지만 각각 15제곱미터의 개인 정원이 딸려 있어 자연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독일 문화를 반영했습니다. 이곳에 거주 중인 75세 한나 슈미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집에서의 생활은 단순하지만 결코 단조롭지 않습니다. 정원에서 허브를 기르고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이웃들과 차를 마시는 소소한 행복이 있죠. 큰 집에서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여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작은 집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공간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공간은 작아지지만 삶의 질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큰 집으로의 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 보세요. 현재의 큰 집을 팔고 적당한 크기의 집으로 이사한 뒤 차액으로 여행자금이나 취미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혹은 그 돈으로 손주들의 교육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큰 집 대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작은 집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병원, 마트, 문화시설이 가까이 있다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닌 본인들의 실제 생활을 고려하여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불편한 큰 집에서 사시는 것보다 작지만 편안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더 바랄 것입니다. 집은 우리 삶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너무 크면 내용물이 흐트러지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적당한 크기의 그릇에 우리의 삶을 담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공간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간입니다. 더 많은 방이 아니라 더 아늑한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더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더 편안한 생활 환경이 중요합니다. 좁은 집으로 이사하고 노년에 행복해진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이영희 씨는 독특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40년간 살던 35평 아파트에서 17평 소형 아파트로 이사한 후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큰 집에 살 때는 물건이 저를 지배했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정리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깨달았죠.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유가 아닌 소중함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녀는 이사하면서 30년 동안 모아둔 물건의 80%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물건을 덜어낼수록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산다는 그녀의 눈빛이 무척 맑아 보였습니다. 78세 김명수 씨 부부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40평대 아파트에서 살 때 오히려 부부 관계가 소원했다고 합니다. 각자 다른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대화도 줄고 서로의 존재가 희미해졌던 것입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작은 습관, 남편의 숨소리, 서로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새롭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큰 집에서는 편했지만 외로웠어요. 작은 집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따뜻합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넓은 공간이 아니라 가까운 마음이더군요. 의료 전문가들도 노년기의 주거 공간 축소를 권장합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장석원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사는 노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건강 문제를 호소합니다. 특히 관절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았어요. 이는 과도한 집안일과 신체 활동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적절한 크기의 집에서 사는 노인들은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건강한 신체 활동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전문가 최지한 씨는 노년기의 작은 집 생활에 대해 이런 통찰을 전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우기의 미학입니다. 물건을 비우고 공간을 비우고 마음을 비울 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작은 집은 이러한 비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그의 말처럼 작은 집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변화가 아닌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주거 공간을 선택할 때는 지금이 아닌 앞으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는 건강하고 활동적일지 모르지만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때도 현재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작은 집은 단순히 공간의 축소가 아닌 더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의 초대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주거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